그러면은 그거 해보자. 라이프 스타일 하나씩 얘기해보기. 아, 힙합으로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 오, 진짜 간단한 매일의 루틴부터 얘기하면 하나씩. 하루에 한 번쯤은 무조건 꼭 연습실 가는 거? 나 바지 내려입기. 여기서부터 너무 다르잖아. 얘기해봐. 또. 아무리 게을러도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음악 디깅 무조건 하는 거. 춤출 때 모자 쓰기. 라이프 스타일? 저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뭔가 저런 거 얘기해야 될 것 같잖아. 근데 저의 라이프 스타일은 진짜 그것들이기는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되게 주관적인 거긴 하지만, 힙합적 영감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삶의 좋은 영감을 받기 위해서 힙합 댄스가 있는 다른 어떠한 이벤트나 해외나 이런 곳에 가서 영감 받고 오기. 이런 거. 좋은 춤을 업로드한 댄서 게시물에는 불 3개 남기기. 불 3개가 너무 댄서야. 그러니까 불 3개 되게. 불 3개. 너무 좋으면 나는 소방차랑 소방관이랑 그 삐용삐용 이런 거 다 남겨. 그런 건 안 써요? 불 끄러 가야 돼. 빨간 얼굴? 그건 안 써. 얼굴은 안 쓰고 그냥 화재 진압하러 가는 한 개의 무리를 보내. 약간 서양 댄서들 특인데 그거는. 뭐? 빨간색. 더 매운 거? 맵다고? 핫하다고? 그럼 이제 네. 힙합스러운 것 중에 해본 거. 힙합스러운 것 중에 해본 거. 힙합 라이프를 살아가면서 경험해본 거. 경험해본 거 아니면 실제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해본 거? 뭐든 상관없어. 되게 간단한 거부터 얘기하면은 길에서 힙합 춤추는 영상 찍어보기. 나는 벽에다가 스프레이로 그림 그려보기. 해봤어요? 진짜요? 어디다가요? 비트믹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길이라고 하긴 뭐하지. 벽이라고 했잖아요. 벽이라고 하셨나? 남의 건물에. 네, 본인이 길이었고요. 나는 벽이었어. 그런가? 네. 그런가? 힙합 댄서로서도 경험해본 거? 해본 거? 뭐 있을까? 뭔가 떠오르는 게 딱히 없네? 힙합 댄서로서가 들어가니까? 뭐 우연히도 괜찮은데. 우연히? 그냥 되게 소소한 거긴 한데 자기소개할 때 힙합 댄서라고 소개하는 거? 뭐 혹시 공항 비행기에서 직업란에다가 댄서 쓰시나요? 옛날에는 안 썼었거든요. 네. 왜냐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댄서가 직업군이 아니었어가지고. 근데 수우파 1 이후로 댄서라는 직업군이 프리스타일 힙합 댄서. 그 정도로 쓰진 않아요. 한국에도 생겨서 가끔 댄서라고 쓰긴 해요. 네. 나는 쓸 줄도 모르고 결국엔 안 쓰게 된 음악 장비 사기. 음악 장비. 비트 찍어보고 싶어서 사기. 음악 장비 얘기하니까는 생각나는 건 태깅 연습을 한 이틀 정도 해보기? 나는 소질이 없어서 잘 늘지는 않지만. 네. 그 보드 신발만 신는 게 창피해서 보드 타보기. 보드는 진짜 타보긴 했어. 근데 막 그런 것 같아. 되게 힙합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거 뭐 좀 어떻게 보면 유치하게 규정 짓는 거긴 한데. 맞아요. 근데 댄서로서 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아예 다른 무난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걸 다 해보네. 왜 저러고 다니지 싶을 만한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하고 다닌 것 같긴 하거든. 그런 거는 진짜 제일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개 큰 바지 입고 바닥 쓸고 다녀서 엄마한테 혼나기. 맞아. 엄마들 진짜 싫어하셔. 한 분도 거르지 않고 이 바지 한 짝에 네가 2개 다 들어가겠다 하는 거를 모두가 다 들어봤을 거야, 진짜로. 우리 엄마는 신경도 이제 안 쓰셔. 이제는이잖아요. 처음 입고 왔을 때는 싫어하시지 않았어요? 조금 처음에 쫄바지 그때는 입으셨나? 내가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싫었겠지. 힙합 하는 애도 아닌데. 지금 내가 직업인으로서 춤을 추고 있으니까 그런 건 언터치 하신다고. 언터치. 언터치. 언터치블의 영역에 들어갔어요. 되게 힙합 같았다. 근데 뭔가 진짜 많이 뭐 해본 것 같아. 진짜 막 비트 찍어보고
아, 비트 찍는 거는 해보죠, 다들. 찍어보고 그냥 맥없이 노트를 태깅해서 이런 것도 날리고. 해보잖아요. DJ 믹싱도 해보고. 난 그건 안 해봤지만. 믹싱은 안 해보셨어요? 믹싱은 무슨? 아니, 믹싱이라기보다는 믹싱. DJ잉이라고 해야 되나? 디제잉? 안 해봤죠. 턴테이블 만져본 적 없어요? 네. 아, 진짜요? 네. 나는 의외다. 라이브에는 관심이 크게 없어. 의외다, 그거는. 나 라이브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이렇게 뭐 만들어진 거? 그런 것도 있다. 옷 제작해보기. 그치. 응. 그 댄서 특히나 뭐 힙합 댄서지만 그냥 댄서로서도 그렇지만 만능 엔터테이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 행사 진행하면은 네네네네, 그쵸. 막 옷도 다 만들고 맞아. 진행도 해야 되고. MC도 보고 맞아. DJ도 하고. 맞아. 다 해요, 다. 응. 진짜 우리 만능 일꾼이긴 해. 응. 갖다 놓으면은 아무 포지션에 딱 갖다 놔도 나 음악은 못 틀어. 아. 나 긴장돼서 죽어버릴 것 같아. 재생 정도 누를 수 있잖아요. 그치. 그냥 있는 거 트는 건 상관없는데. 예. 그니까 참 진짜 언더그라운드 댄서로 살면 별의별 일을 다 하고 살긴 해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좀 몰입이 되는 것 같긴 해.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문화와 그 삶 안에 푹 담궈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윤지가 그랬나? 윤지인지 그러니까 말이든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그 와킹 댄서도 말했다시피 그 친구들도 걸어다닐 때 되게 우아하게 걸어다녀 평소에. 맞아요. 그러니까 댄서라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수업이라고 해보자. 수업 1시간 반을 딱 진행을 하는데 우리는 사람들은 그 1시간 반에 대한 돈을 가치를 지불하지만 실은 그 1시간 반을 지탱하기 위한 그 뒤에 되게 많은 시간들이 있거든. 연습도 있고 수업에 대한 준비도 있고. 근데 액면 그대로의 그 수업에 대한 준비만이 아니라 그 전에 되게 많은 시간들이 또 그냥 그 힙합이라는 댄서로서, 그러니까 뭐 장르를 떠나서 어떤 댄서로서 몰입하기 위해서 계속 그쵸. 매일매일 24시간 일주일을 쓴단 말이야. 그 안에 사는 거. 그러지 않으면 진짜로 바운스도 멋이 없어.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그게 참 바지가 크지 않으면 바운스가 그 맛이 안 나. 맞아요.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는 약간 뭔가를 막 인위적인 것들이 사실은 아니라 그냥 지속적으로 그렇게 그냥 공급되어야 되는 산소 같은 거. 내가 뭐 맞아. 태깅을 하는 게 막 힙합 댄서는 뭐 이렇게 쓸 줄 알아야지가 아니라 그거를 보고 그냥 좋게 느끼고 나도 하고 싶은 거. 그냥 음악 디깅하는 것도 막 그냥 나는 이런 음악들을 찾아서 들으면 춤을 추고 싶고 뭔가 영감을 줘, 내 춤에.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반복해서 듣고 그런 새로운 노래를 또 찾고 싶어서 디깅을 하는 거고. 정말 춤만 춘다면은 못했을 것 같아, 이렇게 오래. 그쵸. 그 밖의 것들이 유기적으로 계속 춤을 추게 만드는 거고, 그리고 계속 춤을 추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성장하고 그걸 또 유지할 수 있는 거고. 누가 어서 본 건데, 보더들 스타일, 또 힙합 스타일이랑 좀 비슷한데, 맞아요. 옷차림이 쿨하고 좋다, 멋있다, 패션처럼 여기지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입었을 때는 안 멋있다는 거야. 그쵸. 왜일까요? 그들은 보드를 타지 않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하나인 것 같아. 맞아.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춤도 좀 추면은 힙합 댄서입니다가 아니라, 맞아요. 힙합 댄서는 그냥 그걸 다 할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무언가는 하면서 가져가면서 그냥 살아가야 그 춤이 멋있어지는 거? 안 하는 사람들은 말을 들어도 모르는. 그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어떤 친구가 자꾸 일상에서 너무 귀여운 몸짓을 막 해. 귀여운 몸짓을 막 해서 내가 항상 지적했지. 너 그거 습관돼서 춤출 때 나온다. 그냥 뭔가 웃겨. 평소에도 그런 애티튜드를 하고 있어야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 당사자. 안 나오던데? 당사자. 안 나오던데? 나와요. 안 나오던데? 나와요. 나오고. 어쨌든 나는
나는 그래서 나 춤이 멋있으려고 그런 스타일 유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옷 다 똑같잖아 맨날. 맞아요. 쇼핑 가면은 옷을 보면서 아 예쁘다. 근데 이거 평소에 안 입을 것 같아. 왜 평소에 입을 수 있지 않아? 평소라는 그 시간들은 다 춤을 추고 있기 맞아. 때문에 춤출 때 안 입을 옷은 맞아. 못 사는 거야. 맞아요. 무조건. 맞아요. 그거는 진짜 댄서로 살면서 많이 바뀐 거긴 한데. 그러니까 사복이라는, 특히 힙합이라 더 그렇긴 한데, 사복이라는 개념이 진짜 없고, 내가 그 옷을 사면 무조건 춤을 출 수 있어야 돼. 그 옷을 입고. 그러지 않으면 그 옷은 살 수가 없어요. 진짜 모든 옷들이 그래서 다 춤에 맞춰져 있다고 해야 되나? 예, 예. 맞아. 저는 지금 초코쌤이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판타라는 친구를, 그러니까 판타이에라고 해야 되나? 판타이에라는 친구를 친구로 이렇게 친구가 됐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이의 인생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힙합이 그냥 다 피부에 다 닿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 브랜드, 뭐 옷핏, 어울리는 친구들, 걔네들의 가요, 막 걔네의 막 손짓이나 그 모든 행동들, 이런 게 그냥 다 힙합이잖아요. 난 그게 되게, 사실 그 친구를 친구로 만나고부터 구체적으로 부러워졌거든요. 왜냐면 걔는 그게 그냥 자기 삶에 그냥 있었으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가서 손을 뻗어서 닿은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났는데 거기 안에 있었어. 약간 이게 되게 부러웠는데, 근데 이제 걔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친구들은 배틀 이벤트를 할 때, 한국은 이게 있거든요. 한국과 일본은 되게 이게 있어요. 오픈하는 시간, 레지스터 시간, 예선, 끝나는 시간 하는 타임테이블, 그리고 이 타임테이블을 무조건 엄수하고 지키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는 그 문화권 안에 살던 사람이라 이게 너무 당연했는데, 미국 친구들은 애초에 타임테이블이라는 것조차도 잘 없고, 그냥 모이자 하는 그 시간보다도 그냥 늦게 오는데도 그냥 예선을 타고 춤을 춘대요. 그리고 휴게 시간에 휴게를 하는 게 아니라 DJ는 그냥 무조건 자기 틀고 싶은 거 아무거나 플레이를 하고, 자기네들은 안에서 그냥 거기서 춤을 추고, 근데 춤을 췄는데 그게 너무 분위기가 좋고 재밌었어? 그러면 본선은 시작 안 하고 그냥 계속 춤추고 논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본선은? 그러니까 본선은 그냥 그러다가 적당히, 그러니까 모든 게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됐을 때 본선을 하고, 그러다가 또 브레이크가 중간에 또 있대. 그럼 브레이크를 하면은 또 춤을 춘대요. 그러면은 아무도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떨어졌기 때문에 집을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나도 노는구나. 놀 수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배틀을 하는데 뒤에서 계속 춤춘대요. 그러니까 모두가 배틀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장 안에서 누군가는 그냥 거기서 그 노래에 자기가 춤을 추고 막 그렇게 논대요. 그리고 예를 들어 결승 하나가 남았는데 그 쉬는 시간에 놀기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 그냥 그거를 몇 시간 동안 논다는 거예요. 결승 하나 남겨두고. 그리고 모두가 그렇게 춤을 추고, 그러고 집을 그냥 개운하게 모두가 집을 간대요. 그러니까 트로피는 그냥 트로피일 뿐이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사이퍼도 있고 잼도 있고 파티도 있고, 그 안에서 내가 내 춤을 충분히 추고 실컷 춰서 안에 있던 사람들한테 내 춤을 보여줬어. 혹은 내가 뭔가를 증명했어 하면은 그건 그냥 나한테 의미 있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삶을 산대요, 미국은. 그래서 판타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인들은 배틀을 정말 재미없게 한다. 이렇게 배틀을 하면 배틀을 오래 재밌게 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자기는 신나면 막 소리도 질러야 되고 막 반응도 해야 되고, 그거 아니더라도 춤을 계속 춰야 되고 막 하는데, 한국은 때 되면 무조건 일단 다 앉아야 돼. 그리고 일단 스페이스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게. 근데 그 인원 차이도 있는 거 아니야? 거기 정원이. 제 생각에 인원보다는 스페이스 차이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엄청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모이지는 않지 않나? 지금 미국 힙합씬이 막 그렇게까지 크진 않으니 많이 모이지 않지만, 그들은 이벤트를 하나를 할 때 그냥 광장 같은 건물을 빌릴 수 있는 거죠. 엄청 크게. 예. 그니까 여기서도 놀고 저기서도 다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연습실에 막 400명씩 때려박고 막 이런 경우도 허다하니까. 그러니까 막
뭐라 해야 되지? 400명이 들어요. 400명, 아니 400명은 좀 오바긴 해요. 한 200명? 네, 100명, 200명? 놀라버렸다. 네, 그냥 약간 뻥 튀겠는데 죄송합니다. 100명, 200명? 네, 100명, 200명 들어가면은 사실 앉아있어도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앉아야 되잖아요. 서 있어도 불편해. 네, 그러니까 리듬을 탈 수가 없어. 끝나면 그냥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댄서에게 춤을 출 수 있는 스페이스만 있다면 그렇게 춤을 내가 신나게 추면 피곤하지 아프진 않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판타한테는 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지만 해외 이벤트를 이런 걸 되게 많이 다닐 때에는 뭘 되게 많이 느끼냐면 모두가 그냥 그거 자체를 그냥 즐기는 걸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배틀을 보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호응할 게 즐거운 게 있으면 즐기고 그냥 노래가 좋으면 노래를 즐기고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중간중간 노래 나오면 그냥 그 노래에 춤을 추고 막 이런 것들이 저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해외를 계속 나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좀 더 경쟁보다는 좀 더 진짜 어떠한 뭐라 해야 되지? 엔조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냥 뭐 그냥 즐기는 그런 바이브가 좋아서. 네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배틀 이벤트 같은 거 다니면 그냥 그 모든 분위기와 상관없이 저는 그걸 즐기려고 노력한다고 해야 되나? 예, 예. 그렇게 즐기면 더 재밌긴 해요, 실제로. 그건 한국에서 정말 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공간 문제보다 더 큰 게 한국인들은 너무 바빠. 맞아요. 바쁘고 맞아요. 일단은 진짜 공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도 않고 맞아요. 시간적으로도 금액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우리 친구들도 한국인들이잖아. 네. 그러니까 빨리 해서 빨리 가르고 누가 1등인지 가른다. 그냥 맞아. 그냥 그러려고 가는 거잖아. 맞아. 그리고 빨리 가서 쉬어야 돼. 교류를 하기가 배틀장에서는 하기가 좀 어렵고 한국은 특히. 그러려면은 그냥 클럽 같은 데서 그냥 되게 편안하게 각자 춤추고 있고 서로 구애받지 않고 놀다가 나 너 아는데 너 춤 좋다 라고 얘기할 기회가 너무 없어. 없어요. 그게 너무 없어서 그게 조금 DM 보낼 수도 없고. 보내잖아 너는. 전 보내요. 그러니까 아니 보낸다기보다는 저는 현장을 많이 다니니까 현장에서 굳이 말을 해요. 바빠 죽겠는데 제가 진짜 팬이에요. 그때도 팝핑 매트한테 레드불 저지보느라 바빠 죽겠는데 중간에 제가 진짜 팬이에요. 그러니까 뭔데 얘기해주고 싶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되게 이미 잘하는 댄서여서 와, 네 춤 너무 많은 영감을 받아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막 성장하는 친구가 칭찬받을 기회가 너무 없다는 거?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이 친구 꾸준히 가다가 요즘에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을 전하고 싶어도 굳이 인스타 가서 댓글 남기거나 아니면 뭐 사적으로 연락하지 않는 한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 되게 힘들잖아. 네, 내가 그쵸. 엄청 저 사람을 힘들어요. 내가 좋아하거나 안 좋아하거나 떠나서 요즘에 나를 보고 있고 그거가 특출나게 좋다고 느끼고 있어라는 피드백 자체가 그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좋거든. 춤을 더 추게 만드는 원동력이 진짜로 돼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나도 그렇지만 많은 댄서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이 조금 교류할 수 있는 클러빙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혼자만의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희망상을 가져봐. 근데 하자면 할 수는 있죠. 모으기도 힘들고. 근데 초코쌤 밤에 안 주무시니까 하나 기획해서 할 만도 하지. 근데 저는 나는 근데 판타 얘기 들으면서도 내 기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난 정말 참여하고 싶은데 진짜 참여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어. 난 되게 부러웠네. 에너지가 내가 너무 약해서 기력이. 뭔가 브라운 소울 거기서 항상 그렇게 플레잉을 하시니까 뭔가 진짜로 원한다면 이제 가야지. 그러니까 웅이 형님하고 얘기해서 진짜 한 달에 한 번 정도 힙합 나잇 이런 거 만드는 거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좋은 해외 DJ를 모셔오고 근데 진짜 다르잖아. 진짜 잘하는 해외 DJ 진짜 달라요. 댄서들을 지쳐도 미쳐버리게 만들고 집에 못 가게 하는 그 에너지가 미쳐요, 진짜로. 있잖아. 그냥 그런 거 해서라도 그 댄서 친구들이 많이 그걸 그 DJ의 가치를 알아보고 막 놀아야 된다 무조건 가야지 해서 막 자발적으로 모이고 이러면은 그게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판타가 말한 그런 행사를 한국의 실정에 안 맞아서 못 하더라도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 샤네스 형님 왔을 때 중간 인터미션 때 샤네스 플레이 타임이 있었는데 그분이 초반에 이제 하우스 계속 음악 틀어주시다가 후반부에 갔을 때 이제 거의 파티 느낌으로 갔는데 그때 런더월드가 갑자기 나왔거든요. 근데 튀지 않아. 예. 네. 그러니까 왜냐면 하우스에서 믹스해서 들어가는 런더월드였어가지고 모두가 노래도 부를 수 있는데 춤도 출 수 있고 막 그때 런더월드 듣고 다 미친 거예요. 왜냐면 그 샤네스 아저씨가 어떻게 하셨냐면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셨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여자들만 런더월드를 하게 시켰어요. 예. 네. 외칠 수 있게? 아, 걸스였나? 하여튼 그 Who Run the World Girls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후렴 구간 중에 어딘가를 여자들만 외치겠거든요. 미치는 거예요.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미쳤어. 막 놀아. 그러고 그 뒤에 팝 음악이 나오고 유명한 건데 기억은 안 나요. 왜냐면 그냥 요즘 유행 노래였어. 그래서 재밌다 이러면서 그러고 이제 일선쌤이랑 저 MC였으니까 끊으려고 하는데 그 뒤에 샤네스가 갑자기 섹시백을 뭔가 믹스 버전을 트는데 섹시백 솔직히 진짜 옛날 노래잖아요. 거기 있는 연령층들은 다 그때 열광할 노래였겠군. 그러니까 분위기를 이미 여기까지 올려놓으니까 그 섹시백이 춤을 출 수밖에 없는 노래로 가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왜냐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섹시백을 듣는데 일선쌤이랑 나랑 둘 다 포기해서 여기까지 듣자 이러면서 다 미친 듯이 막 놀았거든요. 갑자기 그때가 생각나네. 재밌었어요. DJ의 역량과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네. 파트였군요. 네. DJ 진짜. 근데 진짜로 DJ가 잘하면 DJ는 너무 중요하고. 맞아요. 갑자기 그것도 생각나. DJ 하니까 레드불 작년 거에 본선 파이널이 웅이 형님이 DJ를 모셨는데 웅이 형님의 K-팝 선곡이 진짜 탁월했어가지고 나 그거 영상으로 짤짤이로 본 거 같아. 대중들이 진짜 미쳤어요. 완전 모두 따라 부르고 막 난리 났어. 그때 동건이가 하우스윗이었나? 하여튼 뉴진스 노래 나와가지고 뉴진스 아마 이게 하우스윗이에요? 뮤직스윙 한 거? 맞아요? 맞죠? 뭐지? 헷갈리네. 나나나나나나나나 맞죠? 하우스윗 아마 하우스윗이었나 본데? 하여튼 모르겠어. 어쨌든 뉴진스 노래 나오고 그랬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주면서 얘기 좀 하세요. 몰라 기억이 안 나서요. 그냥 잘라주세요. 네. 힙합 얘기는 많이 나눴으니까 네. 예. 좀 뭐랄까 팀으로서의 어떠한 그 라이프의 얘기도 조금 해볼까요? 팀 라이프. 네네. 저희 울플러가 결국 또 사고를 치는데 2026년 10월 24일 토요일에 신촌 일러스타 스테이지에서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박수 주세요. 박수 주세요. 박수. 드립니다. 예, 박수. 예, 콘서트를 하게 됐어요. 네. 네. 23일 금요일 러프프 생일! 생일 축하드려요. 웃겨. 사실 뭐 전에 다 400석 이상 맞아요. 규모였었으니까 맞아요. 매진 때리면서 왔는데 요번에는 이제 규모 조금 작게 해서 나는 그냥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물론 준비는 그때 못지않게 하겠지만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냐면은 그런 밴드들 공연 같았으면 좋겠어. 뭐냐면은 밴드들 정기 공연처럼. 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하는 거. 라이프. 자주 되게 가까이서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느낌? 네네네네. 생각하고 있고, 콘텐츠는 지금 진짜 채워가고, 이거 촬영 시점은 굉장히 채워가고 있는 단계인데, 네, 꽤 초기죠. 조금 뭐 새로운 것들도 좀 해보려고 기획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잘 된다면 10월에 그게 하고 있겠지? 제발 어디로 가서 닿을지 기도로 몰라. 이루어. 기도로 만들어. 기도해. 좋은 성적. 어쨌든 어디로 가서 닿을지는 모르지만 네, 새로운 것들도 생각해보고 있고 해보려고 하긴 하잖아요. 그치. 네. 울플로도 이런 거 저런 거 겪으면서 이제 되게 뭐라 해야 되냐.
컴팩트하게 모든 걸 다 떼어내고 회사 같은 것도 없고 아, 네네네네. 차 떼고 포 떼고 어. 마지막 우주선 하나 남은 딱 것처럼 이렇게 남아서 그거마저도 이렇게 딱 이렇게, 최후의 우주선. 근데 진짜 그 뭔가 진짜 멤버가 줄면서 뭔가 그냥 이대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뭘 시도하기가 난 솔직히 조금 어려웠어 나는. 그래가지고 일단은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다들 보내는데 뭐 일단은 내가 이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됐고 많은 거 해봤으니까 네, 뭐 그쵸. 팬미팅도 해봤고 미니 콘서트 해봤고 뭐 그쵸. 해외에서 뭐 그냥 그런 해외 거, 공연도 해보고. 뭐 콘텐츠도 TV쇼도 하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뭔가를 기획하고 해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사실 좀 동력이 떨어지긴 했어. 그러니까 동력이 없다기보다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이 좀 돼가지고 플로가 어떤 팀이지? 뭘 하고 싶은 거지? 방향이 정해져야 나는 항상 그게 필요한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그 방향으로 뭐를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고 진행해보고 근데 그게 사실은 너가 이제 그 콘서트 얘기 꺼냈을 때 나는 그게 없었긴 했거든. 네네네. 근데 얘기는 해줘서 좋긴 했어. 그게 항상 뭔가 일하게 되는 방식인 것 같긴 해요. 뭐가? 뭐든지 간에? 네, 뭐든지 간에. 하자 하고 제가 얘기 꺼내면서 뭔가 조금 긍정적인 것 같으면 일단 돌진을 두두두두 해놓으면은 좀 더 중요한 방향성이나 이런 걸 또 잡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같이 가고 예. 뭔가 그런 느낌이랄까. 근데 왜 어떤 생각으로 하자고 한 거야? 콘서트요? 일단은 우리는 아직 콘서트를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가 제일 1번이긴 했고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와주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파서블인 거죠. 가능하다. 가능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했고 느껴진 게 아니라 사실은 확신이 있었고 물론 이러고 이제 티켓 오픈했는데 이제 사람 없으면은 예이초가 잘못 바꾸나가 되는 예이초가 거지만 사면 돼. 네, 제가 사면 돼요. 팔린 것만 보이면 돼. 망하면 제가 살게요. 열심히 번 돈으로.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무언가를 진행을 할 때 재밌겠다, 흥미가 있겠다, 해보자 보다는 할 수 있겠다,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어떤 욕구에서 시작되는 스타트가 더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동료들이, 그러니까 밀라페나 울플러나 동료들이 일단 하자 스타일이 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명분과 나의 어떤 동요와 그러니까 동기와 뭐 그러한 어떠한 구체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이걸 해보자 약간 이 마음이 드는 사람들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일단 하고 싶어가 제일 먼저인 타입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가능할 것 같아가 붙는 순간 그때부터 이거를 해야 하는 명분을 찾는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근데 나는 명분이 없으면 진짜 아예 이해도 못하고 일을 할 수가 없거든. 아예 그냥 손을 놔. 그러니까 얼마나 합이 좋아요. 그러니까 너는 명분이 없어도 가더라고. 그래서 야 가서 뭐 할 건데? 길을 가다 보면 항상 뭐가 있어요. 길을 가다 보면 그러니까 약간 어떤 삶의 모토인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저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믿으면서 언제든 무엇이든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 더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몰라요. 제 삶에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지만 일단 무엇인가를 향해서 골을 향해서 일단 걷다 보면은 길 가다가 동료를 만나기도 하고 진짜 동기나 명분 얻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가 뭐 지원을 해줘서 푸시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완벽한 건 아니더라도 끝에 다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고 싶어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 두 개가 딱
붙었을 때에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근데 사실은 그 전에도 하고 싶었던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에는 그 마음이 들었다가 이제 그 할 수 있겠다라는 그거를 딱 결합을 하기 직전에 마음이 동기가 식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한번 좀 꼬르륵 했다가 다시 하고 싶어가 들었을 때에 이게 딱 결합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뭐 타이밍이든 뭐가 됐든 그게 딱 붙어서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으면 좋겠다. 까지.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하다 보니 컨셉과 어떤 컨텐츠와 이런 게 조금씩 쌓여가고 있잖아요. 예, 뭐 결말이 어디에 가서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이랬는데 이제 티켓 오픈을 했는데 한 30장 팔리면 울면서 제가 나머지 다 사야지. 네, 벌었던 돈을 다 탕진을 해서 거기다 쓰고 두 번 다시 열심히 이런 걸 하지 살겠지. 않으리. 열심히 살겠지. 근데 나는 근데 또 바라는 게 많아졌으면 좋겠다. 댄서들이 이렇게 그쵸. 뭐 엄청 큰 공연장 아니고 그냥 그 정도 그냥 200석 규모 정도, 200~300석 규모에서 정기 공연을 할 수 있고 진짜 막 열심히 밤새가면서 만들어가지고 연습해가지고 만든 진짜 좋은 무대 공연이 게스트쇼 한 번 하고 없어지는 게 난 너무 아깝고 또 한 가지는 그 수우파 콘서트 10회였나? 12회. 아, 뭐 안 중요하고 10몇 회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같은 무대를 12번을 하니까 처음 할 때랑 마지막 할 때 내가 너무 다르다는 거. 그쵸, 맞아요. 더 잘 여유 있게 소화하면서 뭔가 조금 더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게 맞아. 근데 스트릿 댄서들의 그 좋은 무대들이 10번을 반복하면 얼마나 더 멋질까라는 생각을 나는 솔직히 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게 진짜 작품만이 아니라 공연으로서의 무대에서의 가치가 이제 널리 알려지면서 댄서들이 배틀만이 아니라 퍼포먼스로 표현한 폭도 넓어지고 그걸로 어느 정도 또 새로운 뭐 추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기고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신이 넓어질 수도 있겠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걸 꾸준히 하는 게 그 초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생각도 사실은 네네네. 기도, 소원, 초코 소원. 근데 저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역할 중에 하나인 것 같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네네. 맞아. 네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저항하는 사람들 있겠지만은 저항을 왜 하겠어? 그러니까 못 이뤄냈으니까 비웃을 수는 있겠지만 이뤄냈으면은 비웃은 거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잘 누리셨으면 좋겠고 네. 그냥 작은 노력이 쌓여야 큰 게 벌어지는 맞아요. 거니까 큰 일이. 맞아요. 우리가 꼭 이뤄낼 거라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그냥 노력은 해보자.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을 진짜 많이 하긴 해가지고 진짜로 입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지만은 예, 저희가 마지막에 하는 질문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몰라 그냥 처음에 피디님이 주신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너무 약간 영감적으로 다가왔다고 해야 되나? 네, 너무 좋은 질문이어가지고 공통 질문입니다. 초콜 혹은 조가영이라고 할까요? 네. 네. 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야? 마음대로 너무 하세요. 좋다. 너무 좋다. 근데 단서 하나만 붙여도 돼요. 뭐 사후예요? 사후예요? 뭐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내가 이제 더 그러니까, 이상 은퇴. 그러니까 춤을 안 현역이 출 아니고 예. 생각하셔도 돼요. 생각이 많이 필요하네. 이런 거 원래 미리 알려줘야 되는 거 생각해오는 거 아니야? 죄송. 눈앞에 없을 때일 거 아니야. 어쨌든 네, 그쵸, 사람들 그쵸. 눈앞에 예, 없을 예, 때. 그러니까 기억에서만 회자될 때. 근데 이제 일단은 진짜 그거 자체가 너무 좋잖아. 기억이 된다는 것 자체가요. 그렇지.
뭐 내가 댄서는 무슨 영화 찍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 앨범 맞아요. 남기고 이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형태도 없는데 나를 맞아요. 기억해준다는 거 자체가 일단은 너무 남는 거여서 내가 생각해도 내가 어떤 막 엄청난 업적을 이뤘을 것 같지는 않아. 그래서 그냥 초콜이라는 힙합 댄서 되게 괜찮은 댄서였지 이 정도? 면은 나는 되게 만족하고 좋을 것 같아. 소박한가? 그냥 질까? 아니요. 근데 우주 최고의 댄스. 아니 뭔가 약간 팬들은 눈물 흘릴 포인트긴 했는데 뭐가? 소박함에? 아니요. 앞에 찍었던 거가 아. 너무 진심 톤이었어가지고 예, 그때 약간 나도 팬으로서 되게 감동했었는데 지금은 대답한 것 같긴 하지만 근데 뭐. 뜻은 같으니까. 근데 진짜 아마 그거 들으면 팬들은 마음속에서 눈물이 흐를 거예요. 감동적인 포인트긴 했어요. 근데 진짜 그래서 나 원래 좀 소박하잖아. 소박하긴 해요. 예. 소박해. 그 정도면은 대답이 됐어요? 난 그게 막 멋있는 게 싫어 그렇게. 부연 설명 미사역으로, 필요 없어요? 예. 미사역으로 멋있는 게 싫어가지고. 소박하네요.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언어적인 거는 무조건 2차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냥 그 언어적인 거 앞에 이제 비언어적으로 첫 번째로 닿는 거는 나는 그거는 진정성이고 늘 진심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내가 막 갈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서로가 그렇게 느끼면은 막 있잖아. 막 공감하면은 말 안 해도 눈빛으로 공감했구나. 그걸 받고 나는 그냥 그렇게 전달되고 싶거든. 사람들 춤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진짜로 추구하는 거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꾸준히 그래서 그들에게 닿으면 우리가 비언어적으로 같은 언어를 쓰고 있구나. 소통이 됐구나. 마음이 닿았구나. 그래서 뭔가 기억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막 많은 사람들이 엄청 화려하게 날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그 방식이 내 방식이 아니어서. 그래서 누군가가 그걸 기억해줬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적인 방식으로 하는 소통에 대해서 호응해준 거고 그걸 심지어 기억하고 있고 좋다고 느끼는 거니까 난 그것보다 더 큰 성과고 성공은 없을 것 같아. 댄서로 기억됨에 있어서. 이상입니다. 네. 소박하네요. 아니야. 근데 나한테는 되게 소박하지 않고 되게 위대한 거야. 위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포부가 큽니다. 위대하고 포부가 큰 초콜님과 함께한 팟캐스트래. 카사. 홀렸어. 카사캐스트. 위대하고 포부가 큰 초콜님과 함께한 카사캐스트였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네. 초콜은 되게 좋은 댄서였지 정도면은 나는 좋을 것 같아. 막 대단한 수식어가 있어서 막 한국의 뭐였고가 아니라 초콜 힙합 댄서 초콜 되게 괜찮은 댄서였지. 춤 잘 추고 그냥 이 정도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